이 세 가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차세대 방향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년부터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는 그 다음에 이 두 개 회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슈가 질랜드라는 회사로부터 계약금만 1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페트렐린 타이드라는 물질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본다 그러면 5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만 본다 그러면은 그때 기술 이전됐던 그 규모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약금만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로슈가 뒤늦게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어도 되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로슈도 굉장히 많은 물질을 현재 비만 치료제를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에는 1,5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된 것은 1956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구용입니다. 피하 주사 제형이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아디팩스라는 치료제고요. 식욕 억제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피하 주사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하 주사 제형 1일 1회죠. 다소 불편하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났던 싹센다라는. 그래서 평균 체중이 감소하는 율이 한 7, 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환자들은 한 10% 넘어가는 그런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다 보니까 다소 좀 불편한 그런 제형이었다라는 거고요. 2014년 이 싹센다부터 비만 치료제는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붐을 일으킨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2021년도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부터 이 GLP-1 계열 약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2023년 이 GLP-1하고 GIP 이 두 개의 수용체를 자극하는 물질인 젯바운드라는 물질이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되죠. 이렇게 2023년까지 치료제로 승인받은 물질은 위고비하고 젯바운드 이 두 개가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물질의 공통점 뭐죠? GLP-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가급적 천천히 흘러 내려가게 소화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만감이 있죠. 그리고 나는 아직 배불러 라는 신호를 뇌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조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건데 비슷한 이 위장 매개를 통해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 억제를 하는 비만 치료제 아밀린 수용체 유사체를 또 다른 개발 타겟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GLP-1 이제 아밀린 수용체를 타겟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로슈가 질랜드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바로 그 물질이 아밀린 수용체 유사체입니다.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은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GLP-1에서 아밀린 수용체를 자극하는 이 아밀린 유사체를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흐름.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의 근육이 빠진다? 이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의 제형을 경구용으로 만드는 환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경구용 약물. 1956년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승인됐다고 하는데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뛰어나면서 환자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약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차세대 방향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밀린 수용체는 이제 연구 개발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로슈도 이제부터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들이 이 아밀린 수용체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LP-1만큼이나 좋은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여러 빅파마들이 도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1일 1회 경구용으로 만드는 어느 기업이 가장 빨리 만들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2026년 내년에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5억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만들 돈이죠. 그래서 이 5억 달러를 가지고 10조 원어치를 생산해냈어요. 약물을 미리 쟁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창고에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바이알로 한다거나 주사 제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치료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 공정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화학의약품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서 쟁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을 우리는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것도 가장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일라이 릴리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싸고 재고를 쟁여놓을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근육을 가급적이면은 감소시키지 않는 체중만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손실 방지 비만 치료제가 하나의 또 연구 개발 꼭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라이 릴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그루맙이라는 치료 물질이 가장 앞서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슈의 물질, 그 다음에 알티뮨이라는 이 세 개 회사가 도전을 하고 있고요. 리제네론도 마찬가지로 근손실 방지 비만 치료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는 일라이 릴리의 비마그루맙, 그 다음에 리제네론, 이 두 개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근손실 방지를 막기 위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방향성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액티빈 수용체를 억제하는 겁니다. 이 액티빈 수용체는 마이오스타틴하고 액티빈이라는 리간드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근육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액티빈 수용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서 먼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일라이 릴리가 비마그루맙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손실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는 목적이 아니라 살을 뺄 수 있느냐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도 빼면서 근육도 빠지지 않게끔 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훌륭하게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마그루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근손실 방지 쪽에서도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제네론도 비슷한 기전으로 현재 연구 개발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3제 병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약물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물질로 세 개의 약물을 효과를 낸다? 그러면 세 가지라는 건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라이 릴리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연구개발 방향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2028년까지는 젯바운드와 위고비가 이 두 회사가 장악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시장을 누가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 시장까지도 일라이 릴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손실 방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손실 방지 쪽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진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냐. 비마그루맙도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초기 단계나 아니면 비임상 단계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치료 효과를 만약에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손실과 관련한 근육과 관련한 질병의 치료제를 여태까지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한 물질을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조금 더 쉬운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따라서 근손실 방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임상이 늦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비만 치료제를 일라이릴리에게 기술 수출했습니다. 향후에 이 물질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의 HM17321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 단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전임상 단계에서 다른 회사들이 나타내지 못했던 G임상에서 아주 뚜렷한 그런 효과를 나타냈어요.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HM17321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비만 치료제 시장과 또 경쟁 현황, 향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년 후 10배우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이번에 처음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책과 강의의 제목입니다.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빅바이오텍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기업 5곳을 엄선했고 그 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이 책과 강의에 담았습니다. 8개 강의에서는 글로벌 빅바이오텍 기업의 성장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우리가 투자할 바이오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책에는 제목 그대로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기회를 나누고자 출간 도서, VOD 강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책 한 권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책과 강의로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공부뿐만 아니라 바이오 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정말 바이오의 시간입니다. 바이오 섹터의 투자 사이클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꿈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10에서 15년. 바로 지금 1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꼭 저와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